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4교시 1번 문제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자동차 출동 진입로 확보 및 주변 장애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것도 이게 그 성능 설계 가이드라인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확보 방안,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볼게요. 소방시설 등 성능 및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이번 시간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소방자동차 진입 통로 동선 방안,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 출동 진입로 확보 등 주변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소방활동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별 최소 2개 면에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한 진입로를 설치할 것. 그래서 소방자동차 진입로에 경계석 등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경계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높이를 최소화할 것. 진입로 회전 반경은 차량 중심으로 최소 10m 이상 고려해서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한다. 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진입로는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진입로에 설치되는 주문 및 필로티 유높이는 5m 이상으로 할 것.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양쪽 측면 상단 하단에 동번호를 표시할 것. 외부에서 주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번호 크기 세상 구별할 것. 진입로가 경사 구간의 경우 시작 각도는 3도 이하, 최대 각도는 10도 이하로 권장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좀 해놨네요. 자, 그림으로. 자, 이거 보면 3m 확보, 5m 확보, 그다음에 여기 동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경사로니까 이쪽으로 30도, 10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그래서 문제가 보시면 소자동차 추리도 및 주변장애 개선을 설명하시오 했는데 요거까지 쭉 설명하셨네요.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해가지고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소화활동 전용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대응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수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 한계에서 확보할 것 해서 외벽으로부터 6m, 15m 이내. 그다음에 특수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동별 소방관 진입창 또는 피난시설 설치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도록 할 것.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요소의 경우 동별 출입로에 구급차 전용구역 확보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표시를 할 것. 소방차 전용구역의 바닥은 시도별 보유한 특수소방자동차의 중량을 고려해서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참고로 52m 차, 70m 차. 소방차 전용구역이 일부 보도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하중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경사도는 아웃트러그 조정강에서 5도 이하일 것. 소방차 전용구역은 조정 및 볼라드 설치로 해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공기안전 매트 전개 장소와 조립되지 않을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5m, 10m 구급차 그려주고 소방차 50m 구급차 그래서 써줍니다. 써주고 각도는 아우터리그 전개 2.7m, 70m, D, 세타 있죠? D 이런 거 해가지고 요 범례 이런 거 좀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2번은 미음물입니다. 소방대상물에 고팽창포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전체 포 생산률을 계산하고 전력 방식의 고정포 방출구 국내 설치 기준을 설명하시오. 이런 공식은 사실 알고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제끼십시오. 제끼십시오. 그리고 4교시 3번입니다.
도로 터널에 설치하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의 방식에는 채말단 길이가 1km가 넘는 경우 전송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손실의 종류와 측정, 보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자, 누설 동축 케이블의 손실의 종류는 자, 전송 손실, 케이블 입력단에 입사된 RF, 라디오 프리퀀시 신호가 출력 단자에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나타내는지를 파라미터, 그래서 단위 미터당 몇 데시벨인지 나옵니다. 영향인자는 동축 케이블 자체 손실, 슬러시에 의한 반사에 의한 손실, 외부로 방사되는 에너지의 손실이고, 자, 결합 손실은 누설 동축 케이블의 내부 전력이 수신기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감소를 나타낸다. 파라미터로 회로 외에 어떤 기기 또는 물질을 삽입하는 시의 손실. 자, 결합 손실과 전선 손실은 반비례 관계가 있음. 자, 결합 손실 측정 방법은 누설 동축 케이블에서 1.5m 던지에서 안테나로 설치한다 해서 요거 이제 마이너스 붙으면 결합 손실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완 방법은 자, 그레이딩은 슬롯의 크기가 큰 경우 결합 손실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슬롯의 크기를 크게 슬롯이 작고 슬롯이 크고 슬롯이 더 크죠. 그래서 작은 신호로도 나오는 양이 많습니다. 3개가 나온다면 얘는 2개, 얘는 1개 전파가. 그래서 전파는 세지만 1개 나오고 전파가 얘보다 약하지만 2개 나오니까 이게 무전기가 돌고 있는 양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해서 이게 이제 양입니다. 안테나 수신 레벨. 그래서 양이 비슷하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맞지만 이 부분은 해설서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해설서에. 자, 요 방법은 볼게요. 자, 전개 강도 측정 방법 앞에 나오지 않는데 요거 볼게요. 자, 손실에서 살펴봤고 종류 살펴봤고 이제 측정 및 보완 방법입니다. 측정은 요겁니다. 측정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는데 자, 신호 발생기와 무선 접수 단자들을 연결해서 RF 신호를 송출하여 건축물 내부에 증액을 저장한다. 자, 요거. 자, 신호 발생기가 요 단자를 연결해가지고 얘가 송출하면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뭡니까? 전개 강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전개 강도가 설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얘가 신호를 보내면 여기 이제 전파가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얘가 이게 전개 강도 측정하는 측정 장치입니다. 얘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측정합니다. 측정하고 얘가 또 무전기로 해서 이거 접수 단자 연결하겠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얘 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래서 보시면 자, 신호 발생기와 무전기의 수신 정량도를 비교해서 무전기 출력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신호 발생기하고 무전기하고 둘이 같이 해가지고 얘가 전개 강도를 측정해서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km가 넘어가면 전개 강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하자는 기준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폭기. 자,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서 수신기에 수신 불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폭하는 장치를 제기한다 해서 선로 손실, 결합 손실, 공유 손실에 있어서 장대 터널이나 공동구 같은 전송 거리가 1km 이상인 경우에는 정폭기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다른 주파수대의 설비와 누설 동축 케이블을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주파수대에게 맞는 정폭기를 1대1로 설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보시고 그러면 자 측정 기준은 뭐냐? 자, 누설 동축 케이블의 측정 기준은 이럽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를 또 잽니다. 특성 임피던스를 재고, 자, 특성 임피던스 정제파비 감쇄량 결합 손실은 쭉 봅니다. 요거는 그냥 하는 특성 임피던스만 사이이고, 요걸 봐야 되겠네요. 자, 주파수 대역별 감쇄량. 자, 주파수가 150MHz면 전송 손실은 2, 결합 손실은
자, 6m에 66. 450Hz는 3.5, 75죠. 소방은 거의 450Hz니까 전송 손실은 3.5, 결합 손실은 71이 되면 뭘 달아줘야 됩니까? 되면 부족하면 정폭기를 달아줘야 된다. 그레이딩은 케이블을 잘라야 되니까 사실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요걸 해줘야 돼, 정폭기. 그러니까 1km마다 정폭기를 달아가지고 정폭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명쾌한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손실을 받고 결합 손실을 받고 그레이딩보다는 정폭기를 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가스 누수 경보기에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성 요소인 탐지부에 대한 감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개정법입니다. 2021년 2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자, 보면 대상은 가스 시설이 설치되는 판매시설, 운수, 노유자, 숙박, 창고 중 물류창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요겁니다. 적용 범위는 별표 5, 2호, 9목에 따른 가스 누설 경보기가 요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자, 종류가 가연성 가스 경보가 있고, 1산화탄소 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경보기, 1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기준이 있고 설치 장소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또 다음 시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물어본 거는 가스 누설 탐지 센서입니다. 센서. 자, 이 센서는 여기 보시면 뭐 반도체식, 접촉 연소식, 기체 열 조절식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자, 광학식하고 접촉식이 있습니다. 광학식은 가스 분자별 특징 파장의 광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진 가스 농도에 따른 광흡수율을 측정하는 농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연기 놓으면 연기 그 감쇄, 연기하면 감광계수 있죠.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흡수법, 그다음에 접촉식은 가스 분자와 접촉한 물성 변화를 일으켜 물질을 이용하는 가스 농도에 따른 물성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서 반도체식, 접촉 열전도식, 기체 열전도식에서 접촉식이 들어갑니다. 광학식, 접촉식.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적외선 흡수법은 이렇습니다. 자, 강원을 내면 광을 검출합니다. 검출하는데 여기 보면 CO2나 이런 가스가 들어가죠. 가스가 나오면 여기서 반사하거나 흡수되거나 해서 광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그 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검출하는 게 적외선 흡수법입니다. 반도체식, 반도체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있고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보시면 물이 나오고 메탄가스가 들어오면 CO2가 나오고 물이 나오죠. 표면에서 접촉을 해서 여러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시면 히터가 있고 리드선, 그다음에 SnO2가 있고 금전극에서 히터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트에 의해서 350도, 400도 가열된 금속 환화물 반도체 표면에 대기 속에 O나 O2의 형태로 흡착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일정한 저항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 표면상에 메탄가스 등 접촉, 화학 흡착에서 흡착되면 O2 이온에 의해서 산화되어 이탈된다. 이때 센서 표면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메탄하고 산소하고 붙으면 CO2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전자가 뺏긴다. 즉 메탄가스가 센서 표면에 흡착하여 흡착 상소를 빼앗으면 센서 내부의 자유의 전자가 증가하면서 저항값이 저하된다. 가스 분자 흡착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화금속물 저항 변화를 정기적으로 검출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산소가 붙어 있는데 메탄가스가 들어오면 산소를 떼먹고 메탄가스가 반응합니다. 그때 내부의 전자 이동이 돼서 검출하는 게 반도체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접촉 연소식입니다. 접촉 연소식은 요거 피스톤 브릿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4개 붙고 여기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이제 반대네요. 자, 여기 이제 휴스턴 브릿지인데 여기에 전압을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휴스턴 브릿지 전압을 검출하면 센서가 한다.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센서가 PT 촉매 제고 알루미나 담체 검출 소자가 있고 PD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그립니다. 자, 백금성 코일에 의해서 300에서 400도에 가열시킨 금지 소자의 표면에 가연성 가스가 접촉하면 소자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 온도 변화에 따르지 않는 소자를 구성하는 백금 코일의 저항값도 변한다. 저항값 변화는 가스 농도에 거의 비례한다. 브릿지 회로에 의한 저항값에서 축된다. 촉매에 의한 가스의 연소 측정을 위성으로 가연성 가스에만 반응한다.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 전도식입니다. 자, 열 전도식은 똑같은데 소자만 틀립니다. 백금 코일에 의해서 200에서 500도 정도 가열된 금지 소자에 금지 대탄 가스가 접촉되면 가스 고유의 열 전도에 의해서 열 방사 상태가 변하여 금지 소자의 온도가 변한다. 이 온도 변화에 동반하여 소자를 구성하는 백금성 코일의 저항값도 변한다. 저항값의 가스 농도가 거의 비례한다. 저항값의 변화량을 브릿지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가스가 붙으면 이게 저항이 변하는 거고 여기는 말 그대로 연소식이죠. 그래서 가스가 붙으면 여기 표면에서 연소를 합니다. 연소를 해가지고 열이 나니까 저항이 바뀐다. 아시겠죠? 그렇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 원리를 가지고 이걸 조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사실 어렵게 돼 있죠. 이 그림 자체가 이거보다는 이 그림이 좀 더 쉽습니다. 휴스턴 브릿지에 이 소자만 이 소자가 가스가 붙으면 저항이 바뀌는 거고 열 전도체식은 휴스턴 브릿지인데 이 소자는 알루미늄 담재 금주 소자는 가스가 붙으면 이게 이제 연소를 합니다. 불이 난다. 불이 붙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4교시 5번. 자, 내압에서는 내압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기다렸습니다. 내압에서의 공법, 내압 공법은 이렇게 내압에서의 경우 케이블 공사바에 따른다. 수납 그것이 내에 설치 정의됩니다.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요겁니다. 자, 2022년 3월 4일 날 옥내 소화전 화전제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가 개정되냐면 내화 성능하고 내열 성능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쭉 볼게요. 자, 요거는 뭐 다른 거고, 자, 이것입니다. 자, 내압에서는 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내화전선의 성능 기준은 버너의 노즐에서 쭉 불꽃으로 쭉 이런 말들이 뭘 바뀌었습니까? 이제 다 없어지고 내화전선의 내화 성능은 KSCIC 60331-1과 KSCIC 60331-2의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 성능 확보를 위해서 KSCIC 60331이 확보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KSCIEC 60331-1 KSCIEC 60331-2 이 실험하고 KSCIEC 60332-3-24 이것도 KSCIEC 60332-3-24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요 시험하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 시험하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자, 1번하고 2번 차이는 케이블 굵기 차이입니다. 케이블 굵은 게 1번이고 케이블 얇은 게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 옛날에는 뭐 750도 12시간 해가지고 기준이 의미가 없지만 지금은 KS 규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요걸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써줘야 좋은 답을 얻죠. 자, 요거 써주시고 자 그리고 자 내열 배선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내열 바뀌고 내열 배선은 내열 전선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내열 전선은 없어지고 내화 전선만 있습니다.
요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내화 전선만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열 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최종 법령을 볼게요. 이거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가 자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이죠.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은 요거죠, 요거 내화 배선 맞죠? 내화 배선 요겁니다. 내화 배선은 자, 이 9가지의 선은 이렇게 됩니다. 9가지의 전선의 종류는 자, 금속관, 이중금속관, 가유금속 또는 합성 소중관에 넣어서 수납하여 매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다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내화 성능 있는 전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격벽을 쓰든지 하면 매스를 해야 되죠. 요거를 쭉 설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뀐 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화 전선은 케이블 공사 방법에 따라야 된다. 근데 내화 전선은 여기 따르죠. KSF AC IC 6033-1 하고 요거 KC IC 6033-3-24 성능을 먼저 해야 된다. 내열 배선은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같이 알아두십시오. 내열 배선은 내열 전선이 없어졌다. 이 기준도 없어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작성한 겁니다. KCIC 6033-1-2의 이게 시험 방법. 자, 써놨네요. 자, 옥내 소화전 하자는 기준 별표에 명시된 기존의 소방전선의 내화 성능은 일반 내화 성능으로 되어 화재 시 열과 충격이 취약하다. 따라서 최근 개정으로 630도 상향되었고 충격 시험까지 실시해서 그 내화 성능이 향상되었다. 또한 기존의 내열전선 기준 또한 내화전선을 개정되므로 소화전선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해서 이 기준입니다. 해서 KCIC 6033-1은 전선 굵기가 20mm 초과, 얘는 20mm 이하 나눠진 겁니다. 시험 목적은 회로 보존성 확보, 회로 보존성이란 규정 조건 하에 명시된 시간 동안 규정된 하원에 노출되었을 때 개울이 지정된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장치입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렵지만 이건 제가 우리 영상에 있지만 이게 제가 시험 장치 성능 및 신고서에서 요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6033-1의 시험 장치가 이런 거고 이게 6033-2가 시험 장치가 이런 겁니다. 얘가 얇은 케이블이니까 얘보다 좀 간소하죠. 그리고 지표는 이렇게 굵은 거는 이렇게 고정이 많이 되고 얇은 거는 합판에다가 이 보드에다가 이렇게 그는 거고 자 시험 절차는 여기 RST 3상을 그려주고 3상이 나와가지고 단선이 되는지 이렇게 휴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능 요구사항은 화염 적응 시간 830도에서 30분, 60분, 90분, 120분에 소방 120분 적용 2시간 합격 기준은 전압 유지해야 되고 도체 파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부분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렇죠. 자, 그리고 자 4-6번 기계설비인 송풍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설명하시오. 자, 원심 송풍기와 충류 송풍기의 종류, 송풍기의 효율과 종류. 자, 송풍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송풍기는 임페럴에 따라 가지고 원심식, 충류식, 이게 전곡형,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받냐, 후곡형이면 이게 좀 힘을 적게 받냐, 방향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구분되고 종류는 전곡형, 후곡형 있네요. 멀티 블레이드 팬, 터보 팬, 리미트 로디드 팬, 에어포일, 라디알 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리 팬 종류는 프로펠러형, 튜브형, 베인형, 덕트인형 이렇게 종류가 이런 거 사실 좀 암기하기 힘든데 종류 물어봤으니까 이게 종류하고 그림까지 그리면 더 좋지만 그림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송풍기 효율은 전압 효율과 정압 효율이 있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제가 또 연구해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128회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